멀리서 그 큰 바위가 보여서 무슨 바위인가 하고 이제 가봤죠. 이제 계곡을 따라갔더니 거대한 바위들이 숲속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고인돌 입지하고 전혀 다르다. 그래서 계속 조사를 했죠. (1995년) 겨울, 전남 화순군 보검제 계곡에서 의문의 큰 돌무더기들이 대거 발견됐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띈 거대한 바위. 길이 5.3m, 폭 3.6m, 두께 3m의 초대형 고인돌이었다. 이 고인돌을 처음 발견한 이영문 교수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 이 지역에 원래 뒤에 있는 이 괴바울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는데요. 저 앞 벌판의 길에서 봤을 때 이 고인돌이 이제 보였었고, 이 고인돌로 확인이 되니까 이 계곡을 타고 쭉 넘어갔죠. 거기에 대형의 고인돌들이 아주 밀집 분포되어 있었다. 그 당시는 이제 숲속에 고인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반 사람들은 쉽게 고인돌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조사를 자세히 해보니까 비교적 훼손되지 않는 그런 고인돌이 대형 바둑반식 고인돌이 군집 지역으로 알려지게 됐던 겁니다. 당시만 해도 이 고인돌 주변에 수풀이 가득 둘러싸고 있었다. 평지보다 높은 곳에 있고 엄청난 크기 때문에 눈에 띄기는 하지만 그저 큰 자연석같이 보이기도 하는 이것을 이영문 교수는 어떻게 고인돌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 원래 이 괴바울 발견 때는 주변이 많이 묻혀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여기 좀 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노출돼 있었고 이 밑으로는 여기 검정색의 돌은 전부 묻혀 있었죠. 그래서 이 받침돌이 이 덮개돌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인위적으로 받쳤다 해서 이제 바둑판식 고인돌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됐고, 이 밑에 보면은 여기하고 자연면과 달리 이 면은 인위적으로 깨는 자국입니다. 약간 오목하게 깨었던 자리고, 또 이 안에 중앙에 특이하게 이 받침돌을 고여서 이 무게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이 하나의 그 특징으로 봐서 고인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던 겁니다. 화순 고인돌굴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돼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당시의 경관이 그대로 자연 속에 살아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인돌이 한두 기가 아니라 수백 기가 군집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희귀성과 탁월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다. 수적으로 많은 고인돌 집단에서는 다른 데 발굴 성과를 보면 유물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규모도 큰 경우가 많고, 또 주변의 묘역시설도 튼튼하게 한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고인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대한 세력 집단, 이제 혈연 집단 중에서 무세한 집단들이 계속적으로 고인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지역에 많은 고인돌이 잔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인돌을 비롯한 거성 문화는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지에 분포돼 있다. 그중 한반도에 4만여 개가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집중돼 있는데, 특히 전라남도 지역에 11,000여 개가 있어 고인돌 최대 밀집 분포권을 형성한다. 호남 지역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고인돌 밀집 지역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대서양의 동안 쪽이죠. 그런 띠를 쭉 이루고 있고, 또 이 동북아시아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완전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연영성, 일본의 일부 지역까지 그 중심은 한국이죠. 그래서 양대의 그 고인돌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좀 오늘날에도 인도라든지 또는 인도네시아라든지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지금도 고인돌을 축조하고 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가지각색인 수십 개의 고인돌 사이를 걸어가다 보면 조금 더 높은 곳에 초대형 고인돌이 나타난다. 마치 아래쪽에 위치한 수십 개의 고인돌들을 거느리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 초대형 고인돌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고인돌이 그 배치된 상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높은 쪽에 이렇게 그 큰 고인돌을 하나 만들고 아래쪽에다가 열 지어서 그 만드는 것이 그 고인돌 배치의 가장 특징 중에 그 하나입니다. 여기 고인돌은 위쪽에 있는 이 고인돌은 받침돌도 있고 주변에 돌을 깔아서 성역화되는 그러한 고인돌입니다. 이 밑에 있는 그 고인돌은 이 열지어 나타납니다. 이 항공 사진으로 보면은 대개 3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기 한 100m 이상 되는 그 길까지. 그래서 이것은 되게 이제 무덤의 가능성이 그 많은 그 고인돌이고, 이것은 이제 무덤의 용도가 아닌 여기의 묘역을 설정했던 집단들의 상징적인 그 묘표석 그 고인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고인돌을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이곳에 있다. 고인돌이 가득한 언덕을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의 고인돌 제조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덮개돌 채석장이 눈앞에 나타난다. 여기 고인돌 채석장의 그러한 그 암질은 화산암계 그 응해암 그 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산 폭발에서 수차에 걸쳐서 계속 화산이 폭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리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는 쉽게 파서 홈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여기다 지렛대라든지 쐐기를 박아서 계속 압력을 가하면은 쉽게 이 돌과 이 돌은 쉽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암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암반을 분리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추정된다. 첫 번째는 단단한 나무와 돌을 쐐기로 박고 망치로 계속 타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쐐기 구멍에 마른 나무를 박은 후 물을 부으면 나무가 팽창하면서 분리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이용된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마지막은 추운 겨울 쐐기 구멍에 물을 부어 얼음이 되면 부피가 팽창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화순 고인돌굴 채석장에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떼어내려고 했던 덮개돌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옆에 비스듬히 세워진 덮개돌은 떼어낸 뒤 어딘가로 옮기다가 만 것인데 수천 년을 그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떼어낸 커다란 덮개돌을 운반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통나무를 레일처럼 깔아 길을 만들고 여러 명이 함께 덮개돌을 줄로 묶어 끄는 것이 있다. 통나무 레일이 마찰력을 줄여주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부조상을 옮기는 벽화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반하는 모습이 묘사돼 있다. 이처럼 고인돌에는 지금으로서도 놀라운 선사시대 최고의 기술들이 사용됐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감안해도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불가사의한 고인돌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피를 자랑하는 거대한 고인돌, 핑메 바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럼 핑메 바위의 무게를 계산해보자. 가로, 세로, 높이에 암석 밀도를 모두 곱하면 220톤이라는 중량이 나온다. 성인 남성 한 명이 약 100kg을 끈다고 볼 때 핑메 바위를 끌기 위해서는 무려 2200명이 필요한 것이다. 널리 알려진 거석인 스톤헨지의 큰 돌의 무게가 하나에 30에서 50톤. 남태평양 이스터 섬에 있는 모아이 석상 중 가장 큰 것이 약 90톤이다. 이것들과 비교하면 핑메 바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불가사의한 엄청난 크기의 바위를 어떤 근거로 고인돌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일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그 사선으로서의 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에는 이제 수평이죠. 그래서 분명히 옮겨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면과 이 밑에 있는 오목한 부분을 만져보면은요, 완전히 떼어냈던 그런 흔적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또 이 고인돌 받쳤던 받침돌들이 이 가 쪽으로 해서 완전히 거의 공간이 없이 받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인간에서 이 고인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순 고인돌 군에는 선사시대 인간의 흔적을 확실히 보여주는 또 다른 유물들이 있다. 바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라살촉, 가락바퀴 같은 유물들이 대거 출토된 것이다. 고인돌 덮개돌을 떼어내던 채석장에서도 중요한 유물이 발굴되었다. 이 화순 고인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인돌을 썼던 사람들의 유물이 부장되어 있거나 어떤 제위와 관련된 유물이 많이 나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강화나 고창 같은 경우도 유물이 나옵니다만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이 화순 고인돌에서 정확한 부장품이라는 이 고인돌에서는 석검이 세워진 채 부장되는 그러한 이제 석검이 출토돼 있었고, 지난 2012년 여름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큰 소나무 한 그루가 무너지면서 고인돌의 무덤방이 드러났다. 그리고 거기에서 단단한 돌을 갈아서 날을 다듬은 간돌검 하나가 하늘을 향해 세워진 채 출토됐다. 간돌검은 세계 문화유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유물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지역은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보호구역으로 되면서 발굴 조사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한 우연치 않게 조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이쪽 성격을 알 수 있는 간돌검이 확인이 된 거죠. 이번에 확인된 샘배에 있는 간돌검은 청동시대 전기에서 중기 정도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인돌에서 발견되는 부장품들은 고인돌 축조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우리는 부장품을 통해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화순 고인돌군처럼 원형 보존이 잘 된 고인돌과 부장품은 수천 년 전 선사시대의 기록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 화순 고인돌은 널리 알려다시피 계곡 속에 어쩌면 숲 속에 원래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그런 고인돌로서 가치가 높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 상태가 비교적 적다라고 하는 점하고, 또 여기에 있는 고인돌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또 여기에서는 또 부장 유물이 발견되기도 하고, 이것이 이미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무덤이었다라는 것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은 계곡 따라 이처럼 수많은 고인돌들이 군집해 있는 것은 선사시대에 이곳에
꽤 규모가 큰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 발전되고 훨씬 역동적인 사회였을 것이다. 문자가 없던 시절, 그들의 말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들이 만든 고인돌, 그리고 그 고인돌 속의 유물은 지금까지 남아 마치 타임캡슐처럼 우리에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비한 경험을 선사한다.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종류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화순 고인돌군. 이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의 결정체이자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오래된 이야기다.